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마음연구소 소장 김윤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람 사이에요. 관계나 말은요. 너무 어렵죠. 아마 우리가 관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관계 중에서도 특히 어렵고 중요한 관계가 가족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 사이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좀 화가 나고 속상하시면 술 한잔 꺾으시고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막 속상한 이야기를 하시면 또 저희 엄마 가만히 안 계십니다. 반격에 들어가죠. 그럼 또 저희 엄마는 그럼 나는 처음부터 이랬냐? 또 처음부터 안 그랬다 시리즈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저도 지금 아이 키우면서 생각해보면 아이 키우면서 이 터프한 인생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으셨을 텐데 그 누구도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능력이 없으셨어요. 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른이 되어도 말에 서툴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꺼내는 능력만 있어도 이런 비극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죠. 근데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옆집도 그러고요. 건너집도 그러고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비난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이 심플한 능력을 왜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 것 같잖아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며칠 전에 친한 후배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소개팅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행동은 무슨 뜻이에요? 막 저한테 물어보고요. 그 사람이 이런 태도는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분석하고 해설한 거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연애 끊은 지 10년 됐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게 아니라서 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마음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남자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건지 귀찮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연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구조 자체가 그냥 양파처럼 단단하게 여러 겹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느끼는 감정들,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욕구라고 부르는 원하고 진짜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들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그냥 딱 보면 아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양파 껍질을 까듯이 언젠가 진심이 나오겠지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화하면서요, 내 마음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냥 이미 뚜껑이 열리거나 이미 빈정이 상해서 말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두고 그냥 헛다리 짚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요,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냥 좀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좀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이 어떤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애쓰죠. 근데 가족끼리는 어때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주 잘못된 환상이 있죠. 가족이니까 알겠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야, 내가 너를 내 뱃속으로 낳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팬티 색깔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가족끼리 팬티 색깔은 아는데 마음 색깔은 몰라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것을 알려면 이 에피소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서 알아주길 기대하니까 그 지점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 자주 안 하면 자꾸 방향을 모르겠다고 업데이트하라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가족끼리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업데이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요, 같이 한 공간에서 머문다고 가족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같이 밥을 먹고 입을 열어서 같이 대화해야 가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내 마음도 모르고 설명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점점 더 알기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일을 나와 있으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두 아들을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뭐 아들 둘이라고 극성 맞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예를 들어, 종종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내 마음을 맞춰봐 게임인 거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저희가 엄마한테, 엄마, 올해는 목도리가 좋아? 뭐 부추가 좋아? 올해는 좀 현금이 괜찮을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내가 얼마 전에 딱 마음에 드는 구두 봤는데 나 그거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대화가 심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머니들이? 아우, 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지 않지만 내가 그 마음을 맞춰서 엄마의 선물을 딱 준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문제는 아주 난이도 하입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며칠 전에는요, 제가 일 끝나고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엄마도 같이요.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던 중에 뭐 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했죠. 아, 엄마, 돈 벌기는 진짜 어려운데 쓰는 건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그냥 투덜댄다고 한 말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저한테 짜증을 확 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이 될 것 같냐? 막 이러시면서, 야,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 내가 이거 아껴 쓰고 내가 어디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유지되는 거지 하시면서 저 밥 먹다가 벼랑간 갑자기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잠깐 퀴즈를 내볼까요? 여기서 저희 엄마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객관식 보기 한번 드려볼까요? 1번, 연봉을 인상하라. 제가 이제 아이 돌봐주시면서도 용돈을 드릴 거잖아요? 1번, 연봉을 인상하라. 2번, 오늘 하루 종일 네 아이들 힘들었다. 한약을 지어달라. 그럼 뭐 3번, 오늘 낮에 부잣집 친구하고 통화했는데 내 속을 뒤집어 놨다. 네가 나 좀 위로해주라. 4번, 야, 돈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우리 서로 마음을 공감하자. 5번, 엄마가 애들 봐줄 때 너는 돈 빡시게 벌어라. 뭘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원하는 마음을 알려면 이제 등산하는 마음으로 산을 올라야 돼요. 마음을 딱 단단히 잡고,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그렇게 짜증내 보이지만 뭔가 속상한 것 같은데? 엄마, 내가 들어줄 준비 됐으니까 말해봐.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그 마음으로 등산을 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확 기분이 나쁘면 엄마 말을 또 그렇게 밥 먹는데 이러면서 분명히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거든요. 엄마도 저도요. 근데 그게 그냥 테이블 밑에 숨겨지고 아무도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없고
그 이후로는 그냥 이게 밥인지 뭔지 몰라요. 빨리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은 찜찜한 거죠. 엄마의 마음을 모른 척 했나? 아니야. 나도 힘들어. 네. 이 두 마음 안에서 갈팡질팡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한테는 말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족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시급한 능력이 원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능력 3가지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아주 심플해요. 결심하고 의식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 지금 맞벌이에요. 신랑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더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신랑이 먼저 와서 아이들도 좀 목욕도 시키고 집안 정리 또 해주기를 기대하죠. 근데 뭐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결혼 10년째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집 앞에 섰을 때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원하는 것을 말하자. 이렇게요.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을 열면 거의 집안은 전쟁 직후이에요. 발 디딜 틈이 없고요. 이제 목욕을 해서 뽀얀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목욕을 안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거의 그 집걸로 엄마 하면서 달려와요. 그거 다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심하지 않으면 신랑 나 비난하게 돼요. 여보 뭐 한 거야? 나 이 시간에 오는 거 알잖아. 나 어디 갔다 온지 알잖아. 나 힘든데 이것 좀 치워주지. 애들 좀 해주지 하면서 나다다다다다. 저도 의식하지 않으면 제 입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결심합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자. 여러분 그 시간에 늦은 밤에 지방 갔다 올라오는 제 마음은 원하는 게 뭘까요? 쉬고 싶은 거죠. 신랑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문을 엽니다. 여전히 현실은 전쟁 직후이고 아이들은 전쟁 고아처럼 막 저한테 달려와요. 그럼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옷 갈아입을 동안 장난감 거실 좀 치워주세요. 정확하게 그 말만 해요. 막 다른 말이 막 하고 싶어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막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아니, 좋게 말해서 들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하지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게 말했는데 안 듣잖아요. 승질난다고 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면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듣는 것 같죠.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관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기억하는 건 뭐라고요? 원하는 것만 말하자. 결심하는 거요. 의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심플하지만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거죠.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콕 집어 말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았어요. 원하는 것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근데 상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아직 이 방법을 모르는 남편.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봐 주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물어봐 주냐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물어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은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라고 승질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걸 진짜 말해줘. 내가 돕고 싶다. 이 뉘앙스가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역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아들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싸워요. 가끔 이제 주변에서 4살 차이면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건 뭐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학교를 자주 못 가기도 하니까 제 느낌은 그냥 15분 만에 한 번씩 싸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요 둘째가요.
이 형한테 앉으려고 이게 말빨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막 밀어붙이고 형아를 막 밀고 먼저 와서 꼬집고 막 이렇거든요. 그럼 이 첫째도 참다가 이제 같이 이제 꼬집고 같이 밀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 편을 들어달라고 괴성을 지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모습은 뭐 그건 뭐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외침, 아우성에 가깝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필요한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 누가 먼저 그랬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물론 저도 그럴 때 있긴 한데요. 정신 차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일단 첫째에게 딱 몸을 붙잡고 물어요.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첫째, 원하는 것을 엄마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엄마가 도울 수 있어요. 근데 4살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엄마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훈육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막 소리 지르면서 울 때는요. 그 언어라기보다는 아우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가요. 빨갛게 다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막 감정의 뇌만 사용하는 흥분 상태죠. 그런데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그건 전두엽 질문이거든요.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라고 할 때 이 아이도요. 원하는 걸 말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성을 되찾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이가 막 울다가 잠깐 멈추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지? 그러면 둘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저 장난감 갖고 싶어요. 이렇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저희 첫째가 이러는 거예요. 딱 제가 첫째를 붙잡고 원하는 걸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 나 동생 이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형아가 자꾸 이기면 돼? 져줘야지. 이러실 건 아니죠. 우리가요 4살 차이 동생을 이기고 싶다는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욕구라고 부르거든요. 그 마음은 너무나 타당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저도 제 4살 후배한테 정말 갖고 싶은 거 안 뺏기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 마음 자체를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너 이기고 싶구나. 그렇지, 4살 동생한테 지고 싶지 않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그 욕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할 게 있어요. 욕구와 방법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그걸 원하는구나. 근데 꼬집는 게 형아가 이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엄마가 진짜 8살 형아가 이기는 게 뭔지 그거 알려줄까? 관심 있어? 그 다음에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집중해서 질문하세요. 원하는 것이 뭔지 물어보시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네, 3번째 방법은요. 내가 그걸 말하지도 못했고 상대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을 때는요. 그걸 듣는 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관계에. 제가 비화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제 저희 신랑은 뭐 10년차 이제 같이 살았는데 10년차 같이 살았죠. 저희 신랑의 별명은 뭐 이벤트 파괴자, 감동 파괴자, 뭐 무건 수행 중의 스님? 느낌 아시겠죠?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심쿵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신랑하고 결혼을 결심했던 때 그 장면이 이제 떠오릅니다. 이제 서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쌓이면서 데이트를 할 때 이제 집까지 오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신랑이 이제 시동생 지금의 도련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련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제가 이제 신랑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문을 열자마자 도련님이 확 나오면서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요. 뭐 오셨어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신랑을 보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사정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좀 서운한 일이 있었나 봐요. 도련님이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저는 아는 척도 안 하고요. 근데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있죠. 이 오빠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우리 결혼 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어떻게 나올까? 저는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어요. 하나는 막 이렇게 역성을 들면서 동생이 저런 애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형수 될 사람 왔는데 왜 저래? 뭐 동생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저희 신랑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 그냥 부연 설명도 안 하고, 우리 동생이 뭘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했나 봐요. 부모님한테 그걸 인정받고 싶었는데 잘 안 됐나 보네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멘트를 딱 듣는 순간 데스티니 이 오빠다. 이 오빠랑 살면 내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하고, 제가 또 승질이 버럭 한창 할 때였거든요. 그러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배불뚝이 아저씨고 자꾸 머리숱 없어지는 아저씨이지만, 저는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서 차근차근 말과 관계를 배워간 사람이라면 참 듣는 귀가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 말 너머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저도 그런 걸 종종 배웁니다. 자, 누군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듣는 귀가 좋잖아요. 그럼 고비를 좀 넘기면서, 우리가 언제나 잘 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실수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위기를 좀 한 번씩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요,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꾹꾹 눌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그렇게 주구장창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다가 이렇게 우리가 주말 되면 막 뛰쳐나가고 싶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내 속 얘기 좀 하고 싶고, 누가 이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가족이 해주면 가장 좋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주면 기쁨은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하면서 우리 자택근무도 많아지고, 안 봐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내가 너하고 말하느니, 이런 마음인 가족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 오늘 이야기한 이 3가지 방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하소연하실 때도요, 상대를 비난하듯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저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은 건가? 내가 지금 응석 부리고 싶은 건가? 도와달라는 건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요새 안 입는 사람이 어딨어? 야, 마스크나 잘 챙겨, 손이나 잘 씻어. 너무 당연한 말 하지 마시고요. 그 당연한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 진짜 가족이요. 우리 머릿속에 가족이지 하는 환상 말고 진짜 입을 열어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남은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잘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